뉴욕 증시 3대 지수, 역대 최고점을 갈아치울지 탐색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S&P 500 정말 찔끔 오르긴 했습니다. 7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면서요. 4,781.58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해 1월에 기록한 역대 최고치인 4,796선에 15포인트 남겨두고 아주 조금 더 다가섰습니다. 나스닥도 0.16% 오르면서 15,099.18로 장을 마쳤고요. 다우존스 0.3% 올랐습니다. 37,656.52까지 올라 있습니다. 나스닥은 올해 무려 44% 상승했습니다. 44%. S&P 500은 24%, 다우도 13% 올랐습니다. 미국 시장의 덩치를 생각할 때 사실 정말 엄청난 거죠. 근데 사실 지금의 장은 한산하고 차분한 편입니다. 연말 분위기로 거래량도 줄었고요. 또 별다른 이벤트도 뉴스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S&P 500이 역대 최고점을 갈아치우면서 내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갈지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일단 내년 초에 최고점을 경신한다고 하면 일시적인 조정은 나올 것이다. 하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내년에도 뉴욕 증시는 일시적 조정 후에 추가 상승세를 이어갈 거란 전망이 높습니다. 오늘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아우르는 경제 대전망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죠. 잠시 후에 시작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 3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할 거란 기대가 90%까지 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의 국채금리 보시겠습니다. 오늘 국채금리 함께 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특히 10년물, 장기물이 급락했습니다. 3.7%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지난 7월 이후로 처음입니다. 일단 간밤에 나온 미 국채 5년물 경매가 흥행했습니다. 이 정도의 금리도 받아들인다. 앞으로 채권 가격 더 상승할 걸 기대한다. 이런 금리 하락세에 대한 기대가 재확인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할 위험은 적다. 그래서 초저금리를 유지하는 완화 정책을 당분간 이어갈 걸로 시사한 것도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일본이 계속해서 이 정도의 완화 정책을 유지한다고 하면 미국의 금리 하락이 좀 나타난다고 한들 일본 자본이 계속 미국 시장에 머무를 거란 기대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핀비즈맵 가보시겠습니다. 간밤 증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면요. 보시는 것처럼 애플의 주가가 시들시들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편인 테슬라 얘기는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고요. 애플에 대해서는 약간의 상황 반전이 있었는데도 애플 주가는 시들시들하게 끝났습니다. 어제 애플워치 신제품 미국 내 판매가 요원해졌다고 전해드렸는데요. 하루 만에 상황이 좀 뒤집혔습니다.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애플워치 수입 금지 명령을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중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수입 금지 명령이라니까 좀 이상하죠. 그런데 애플워치는 미국 바깥에서 중국 같은 해외 공장에서 팔리게 되니까 그 애플워치를 미국으로 수입한 걸 금지하면서 이제 판매가 금지됐던 건데 이거를 일단 중단하고 판매를 다시 재개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국제무역위원회가 애플워치가 중소의료기술업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한 게 있다면서 해외에서 만들어지는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을 금지했었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이 결정이 확정됐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애플이 법원에 항소했고 이 항소를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일단 소송이 진행될 동안에는 팔게 하라.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이미 온라인 스토어에서 내려갔던 애플워치 신제품이 다시 등장할 수 있게 된 거죠. 시장에서는 애플이 이 특허 다툼에서 상당히 큰 승리를 거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은 특허 침해 소지가 적을 걸로 기대되는 애플워치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개발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소업체 마시모와 협상에 나서거나 이런 것보다 그냥 우리가 약간 우회하는 기술로 계속해서 애플워치를 팔게. 이런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내년 1월 12일에 이를 승인할지의 여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상당히 대형 악재가 이렇게 제거됐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주가는 계속해서 좀 시들한 상태입니다. 간밤의 가장 큰 대형 뉴스는요. 뉴욕타임스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는 뉴스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요.
간밤에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서요. 자사가 발행한 수백만 건의 기사들이 오픈 AI의 챗봇을 훈련시키는 데 활용됐고 이제 챗 GPT 챗봇이 믿을만한 정보 제공자로서 경쟁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와 경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거 사실 기자인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싹한 얘기입니다. 인간 기자들이 쓴 기사를 공짜로 학습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 기자들과 경쟁할 만한 믿을 만한 정보 제공자가 됐다고 뉴욕타임스는 이미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언론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픈 AI는 죄송합니다. 미세먼지 탓으로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오픈 AI는 이미 일부 언론사들과 저작권 관련 계약을 맺어왔는데요. 뉴욕타임스와도 사실 지난 몇 달 동안 협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협상이 결렬되고 뉴욕타임스가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종목판으로 가서 보시면요. 뉴욕타임스 주가, 시장에서 판단하기로는 뉴욕타임스 주가가 일단 3% 가까이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별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살짝 하락, 약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보시면요. 아까 핀비스 맵에서도 보셨지만 그나마 테슬라가 2% 가까이 초록초록하게 올랐었죠. 테슬라 2%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모델 Y를 업그레이드한다는 뉴스에 죄송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요. 제 목소리가 갑자기 좀 이러네요. 상태 좋게 출발한 줄 알았거든요. 조금만 참아주시면 말끔한 목소리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2% 가까이 상승 마감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모델 Y를 업그레이드한다는 뉴스에 상승세를 나타낸 걸로 보입니다. 테슬라 올해 약 182만 대의 차량을 인도한 걸로 추정돼서 머스크가 밝혔던 연간 인도량에는 대체로 부합하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추가로 마진이 축소될 가능성,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 보조금 혜택이 줄어들게 된 점 등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기관 JL 파트너스가 미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가 있습니다. 좀 모수가 작긴 하지만요. 상당히 재미있는 결과여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하면 뭘 할 거라고 생각하냐? 한 단어를 떠올려라. 한 단어로 떠올려 보라고 했을 때 복수에 나설 거란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복수. 오싹하죠? 독재 등등도 생각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여론조사 결과를 말없이 자기 소셜미디어에 공유했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뭘 떠오르냐는 질문에 없음, nothing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서 지금 뚜렷한 이미지 부재 속에서 고전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상황을 단적으로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2024년 다가온 미 대선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 집중적으로 얘기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유가 가서 보시겠습니다. 유가 보시는 것처럼 간만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세계 2위 해운업체인 덴마크의 머스크가 여기도 머스크입니다. 덴마크의 머스크가 이르면 며칠 안에 홍해 운항을 재개할 거란 전망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프랑스의 CMA CGM도 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수를 차츰 다시 늘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글로벌 해운사들이 홍해 항로에 복귀한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어서 유가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함대 연합이 출범하면서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들을 공격해온 예멘 반군 후티가 아무래도 그 다국적 연합이 없을 때보다는 함부로 행동하기가 좀 힘들어지겠죠. 그러면서 대형 해운사들이 여기를 우회하면 워낙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이쪽 홍해로 지나가겠다라고 하는 데를 밝히는 데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많은 해운사들이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꼭 알아야 할